KBO 리그의 대표적인 테이블 세터이자 2014년 200안타 신화를 쓴 사나이 서건창이 결국 은퇴를 발표했다. 한때 기록의 사나이로 불렸던 그는 FA 시장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기아 타이거즈와 1년 최대 5억 원의 계약을 맺으며 현역 연장의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2025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려놓았다. 그의 은퇴는 단순한 베테랑의 퇴장이 아니라 KBO 리그 FA 제도의 한계와 구단 운영의 복잡한 책임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서건창은 2024 시즌 종료 후 기아와 계약금 1억 원 플러스 연봉 2억 4천만 원 플러스 옵션 1억 6천만 원 등 총액 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만 해도 이 계약은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긍정적 시각. 서건창은 2024 시즌에서 타율 0.310, 26타점, 40득점으로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벤치에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심재학 단장의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과 경험이 자산이었다. 젊은 내야진에게 훈련 태도와 프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귀중한 존재였다. 부정적 시각. 당시 이미 만 36세. 기량보다는 경험에 기대는 계약. 1루 2루 3루 지명타자 포지션 모두 이미 포화 상태. 사실상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적.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김선빈, 김도영, 최영우 등 주전 라인업이 확고했다. 결국 이 계약은 전력 보강이라기보다는 우승 공신에 대한 예우 성격이 강했다. 서건창은 2025 시즌 개막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1군 기록, 10경기 출전, 타율 0.136, 22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 OPS 0.526. 2군 기록, 34경기, 타율 0.247, 홈런 1개, 타점 10개. 출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주어진 기회를 성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도 분명했다. 반면 오선우, 김규성, 박민 같은 젊은 내야수들이 활약하면서 그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졌다. 서건창이 절실하게 원했던 2026년 계약 자동 연장 옵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그는 팀과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은퇴를 택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기아는 5억 원을 쓰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 팀 기여도. 비록 경기 성적은 아쉬웠지만 베테랑으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다. 구단 내부에서는 훈련장에서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계약 가치는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정적 손실. 5억 원은 구단 입장에서 크지 않은 금액. 특히 기아처럼 자금력이 있는 구단에겐 부담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이 자금으로 다른 FA 보강을 시도할 수도 있었으나 구단은 감독의 의지에 따라 서건창을 선택했다. 즉, 재정적 손해는 제한적이지만 전력 운영의 유연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결과는 반쪽짜리였다. 심재학 단장의 책임. 계약의 최종 책임은 단장에게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강조하며 서건창과 계약했다. 하지만 스포츠는 냉정하게 성적이 우선이다. 전력 구성이 이미 포화된 내야, 지명타자, 포지션에 베테랑을 추가한 것은 구조적 모순을 아는 결정이었다. 이범호 감독의 책임. 이 계약은 감독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이범호 감독은 부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프런트에 강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시즌이 시작되자 서건창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선수들을 중용하며 세대 교체를 앞당겼다. 이는 결과적으로 감독의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중립적 평가. 사실 책임은 단장과 감독 모두에게 있다. 단장은 감성적 판단을 했고 감독은 현실적 운영으로 선수를 소외시켰다. 결국 계약 당시의 기대와 현장의 운용 방침이 따로 놀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FA 계약은 보이지 않는 가치만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성적과 기량이라는 본질적 기준을 벗어나면 결국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2. 감독의 의지와 운영 철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계약을 요청한 감독이 실제 시즌 운영에서 선수를 외면하는 모순은 선수와 구단 모두를 힘들게 한다. 3. 베테랑 활용의 방식. 서건창 같은 선수는 백업 기상 코치 역할을 겸한 현역의 틀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니라 육성 구조와 연계된 계획이 필요하다. 서건창의 은퇴는 한 시대의 마침표다. 200안타 신화를 세운 리드오프, 성실함으로 상징된 선수, 그리고 끝내 자리를 잃고 은퇴를 맞이한 베테랑. 그의 5억 원 계약은 실패였을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나 팀이 얻은 정신적 가치와 우승 공신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기도 하다. 책임은 단장과 감독 모두에게 나눠져야 한다. 심재학 단장은 감성적 선택을 했고 이범호 감독은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결국 서건창을 외롭게 만들었다. 프로야구는 냉정하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이다. 서건창의 은퇴는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건창의 계약은 흔히 말하는 예우성 계약으로 분류된다. 기아 구단은 그를 2024년 우승 멤버이자 팀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준 선수로 기억했고 이범호 감독은 벤치에서조차 큰 힘이 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 FA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예우와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은 쉽게 실패로 귀결된다. 비슷한 사례로 2020년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 재계약을 들 수 있다. 강민호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베테랑 포수였으나 삼성은 전력 공백을 우려해 큰 금액을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전으로 활약하며 계약 가치를 입증했다. 반면 2022년 LG 트윈스의 이대영 영입은 예우성 계약의 한계를 드러냈다. 팀 전력과 맞지 않는 포지션 중복 문제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결국 짧은 시간만 소화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서건창의 사례는 이대영 쪽에 가깝다. 기아는 이미 내야진과 지명타자 자리가 포화 상태였고 그를 위한 플랜 B조차 없었다. 결국 이는 전략적 계약이라기보다는 예우적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범호 감독은 계약 당시 서건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정작 시즌에서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1. 전력 상황의 급변. 시즌 초반부터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그 자리를 메운 건 서건창이 아니라 오선우, 김규성, 박민 같은 젊은 선수들이었다. 감독 입장에서는 성적을 위해 당장 활약할 수 있는 젊은 자원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대 교체의 압력. KBO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 흐름이 강했다. 기아 역시 장기적으로는 20대 내야진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감독은 이에 맞춰 기회를 분배했다. 3. 감독의 전략적 모순. 문제는 계약 당시 서건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실제 운용에서 젊은 선수 우선을 택한 것이 충돌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단과 선수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 결정이었다. 결국 이범호 감독은 선수 영입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시즌 운영에서는 철저히 배제한 모순적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심 단장은 계약 체결 당시 5억 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라며 서건창을 평가했다. 그가 말한 가치는 크게 세 가지였다. 훈련 태도, 솔선수범하며 훈련하는 자세, 팀 분위기, 베테랑으로서 후배들에게 긍정적 영향, 위기 상황 대처, 대타 백업 요원으로서 즉시 투입 가능. 이 가치는 분명 실존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스포츠는 결과 산업이다. 오프스 더발 타율 같은 지표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된다. 단장이 말한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언론이나 팬들에게는 설득력이 약했다. 또한
단장은 이범호 감독의 요청을 끝까지 수용했다. 만약 단장이 전력상 맞지 않는다라며 제동을 걸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산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승 공신에 대한 예우와 내부 화합을 고려해 계약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관리자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서건창의 은퇴 배경에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오선우의 약진은 계약 파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오선우 2025 시즌 기록 타율 0.272, 16홈런, 50타점. 내야와 외야 코너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 장타 잠재력과 수비 범위 모두에서 서건창을 압도. 또한 김규성, 박민 같은 수비형 내야수들이 기회를 차지했다. 이들은 비록 타격은 약했지만 안정적인 수비로 팀 전력에 기여했다. 즉, 서건창의 기회를 앗아간 것은 단장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약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팬들은 우승 공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다라며 계약을 옹호했다. 다른 팬들은 5억 원이면 차라리 불펜 보강을 했어야 했다라며 단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기아 팬들은 팀의 세대 교체가 지연되는 것에 민감하다. 서건창 계약으로 젊은 내야수들이 기회를 뺏길까 우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반대였다. 오히려 서건창이 밀려나며 젊은 자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 서건창은 은퇴 발표 자리에서 지도자의 길을 고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이다. 현역 시절 누구보다 성실한 훈련 태도로 유명했다. LG, 넥센, 현키움, 기아를 거치며 다양한 구단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했다. KBO 역사상 최초의 200안타 타자로서 상징성도 크다. 따라서 그는 퓨처스리그 코치 1군 타격 보조 코치 등으로 빠르게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구단은 벌써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건창의 5억 원 FA 계약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애매한 결과로 귀결됐다. 기아 구단은 예우를 지켰지만 전력 운영 유연성을 잃었다. 심재학 단장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과도하게 기대했다. 이범호 감독은 계약을 요청하고도 시즌 운영에서는 외면했다. 따라서 책임은 단장과 감독 모두에게 나눠져야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세대 교체라는 흐름 속에서 베테랑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시대적 배경이 크다. 서건창의 은퇴는 KBO 리그에 여러 질문을 던진다. 베테랑의 예우와 전력 강화 사이에서 구단은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감독의 요청과 실제 시즌 운영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FA 제도는 단순히 성적 보강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팀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지키는 장치인가? 그의 은퇴는 단순한 한 선수의 퇴장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